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급등화 위원님과 황인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장 주요한 이슈들, 이제 여의도 클래스 하이라이트를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너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세요. 자,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급등화 위원님께서 오늘 주제를 직접 선정해 오셨습니다. 주제 확인해 볼까요? 민감하면서도 방어적인 참 기묘한 분위기다. 지금 증시 상황을 딱 대변해주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경기가 이제 확장된다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도 좀 상승세고 또 방어적인 부분, 뭐 내수 부분, 아까 뭐 웅신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같이 또 상승하는 이 기묘한 분위기를 오늘 급등화 위원님께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그 시장 상황은 말이죠. 상당히 좀 복잡하죠. 뭐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보면 일단은 그동안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고 이제 경기 회복기가 되게 되면 결국 경기 민감주가 되는데 사실 요즘 이제 또다시 이슈화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즘 이제 화두고 시장이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에 대해서 현재 그 가장 큰 그 이유들이 뭐냐,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그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그 가능성의 우려가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물론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국내 시장도 동시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에 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1차 보면은 그 자금 지원 체계죠. 코로나 지원 체계에서 1조 9천억 달러 집행했고, 그 이후에 2조 2,500억 달러를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그리고 또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또 추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뭐냐면 결국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체가 보면 결국은 시장에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그런 그 자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국은 자금을 축소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고 단계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흐름이 본다면 결국은 시장 유동성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시장에 그다지 표면화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곳곳에 대형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와 공매도, 외국인의 일반적인 매도와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개인이 보면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급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시장이 상당히 좀 수급 불균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탁금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들어오지 않다면 결국은 어떻게 시장에 보면 수급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시장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볼 때는 그러면 과연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 비용이 큰 기업들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가다한 기업들은 좀 관심권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한 구간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성장이 아니더라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하면서, 그러면서 내부 유보자금,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재무제가 우량해져 있고 부채는 과소한 그런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PBR주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뭐냐면 수출 관련주가 아니라 대부분 내수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종목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설비 투자를 또 많이 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결국은 알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대형주나 중형주나 소형주를 비교해보면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좀 낫겠고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낫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나 그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업종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시장을 볼 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시황, 그다음에 업황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종 지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업종 지수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음식료 쪽에가 보면 살아 있습니다. 음식료 쪽 보신다면 잘 좀 보시죠. 음식료 쪽에 보면 1파 나와서 지금 현재 2파 나오고 현재 3파동 진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섬유의복입니다. 섬유의복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파가 나오고 나서 현재 2파 나오고 3파동의 진행으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상승 진행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종을 본다면 건설입니다. 건설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다만 건설은 현재 5파동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건설주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건설이 좀 낫겠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통신주가 있습니다. 통신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죠. 최근에 대형 통신사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3파동의 진행이니까 아직은 파동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네, 금융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통째로서 금융인데요. 금융자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나고 지금 현재 3파동의 진행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아직까지 길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은 아직 관심 봐야 되고 그 중에서 말이죠. 이제는 은행을 보겠습니다. 은행을 보시면 은행은 금리 상승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혜주로 여기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율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도 긍정이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파동의 진행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본다면은 이제는 보험업종을 보겠습니다. 이 보험주도 역시 보면은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이 보험주 봤을 때 역시 보면은 상승파가 1파가 나오고 나서 이 조정이 나오고 지금 현재 진행은 보면은 3파동 구간으로 진행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본다면 코스닥에서는 음식료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 자체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나오고 3파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섬유의복입니다. 코스닥의 섬유의복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오르고 조정 보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3파동이죠. 그리고 운송 쪽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운송업종을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그러니까 운송업종은 지금 시세가 다해가는 것을 보이고 여기 하나 참고사항으로 최근에 철강주가 핫하죠. 제가 이 시간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철강업종을 보시면은 지금 봤을 때 상승 자체가 나왔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현재 볼 때는 5파동의 지금 마지막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서서히 차익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철강주요. 여러분, 차트 함께 보셨는데 급등한 위원님의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5파동 이후에 이제 끝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 가진 종목이 부채 비율이 낮고 좀 내부 유보금이 높은 기업인지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렇게 딱딱 위원님께서 찝어주시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보다 좀 저평가된 업종들 이게 좀 내수주에 더 많은 편이긴 하네요. 네.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는 이제 금융, 은행 또 보험까지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고 좀 섬유의복도 좀 체크를 계속 해주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또 네. 종목도 우리가 실제로 좀 선침해서 좀 수익이 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경기 확장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도 같이 보면서 증시는 또 변동성 크고 하락하기 때문에 또 방어주도 같이 보면서 그래서 오늘 또 기묘한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희주 위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는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급등한 전문가님이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추가할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인플레가 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왜 언급이 됐는지 지난주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생산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 재개가 이제 뭐 되네, 다시금 또 막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4월 팬데믹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방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즉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는가 보다.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업황들이 점차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네. 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제 달러를 마구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냄으로써 돈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준 부의장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물론 일시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물론 인플레가 안 온다라는 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플레는 생기겠지만 갑자기 인플레로 확 생기면서 그걸로 인한 금리 인상을 갑자기 단행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뭐 이제 시장이 한창 좋을 때 뭐 연끌을 한다든가 뭐 부동산 뭐 연끌을 해서 샀다, 뭐 주식을 연끌을 해서 샀다, 비트코인을 뭐 연끌을 해서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고 대출을 받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죠. 금리가 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인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거죠. 돈 이자를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10,000원 갚다가 갑자기 15,000원 갚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6월 중에 회의가 있죠. 6월 중에 연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인플레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2배, 3배 이상으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거에 따른 완제품에 대한 그런 가격 인상도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금리 인상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연준이라든지 이제 국내에서도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언급을 하면은 암만 해도 시장 투자자들은 그걸로 인한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빼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려가 시장에는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이 최소한 5월 달에는 아마도 이런 시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뭐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 어떤 지표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내수 섹터라든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곡물 섹터 이런 것들 있죠. 그래도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이 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 이제 그런 변동성에 한해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더 크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보면은 뭐 어제 뉴스도 보니까 뭐 8만전자가 개인들이 방어했던 8만전자가 뭐 외인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뉴스가 막 나왔어요. 뭐 K 반도체 해가지고 정부에서 10년 동안 510조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이제 제1위의 반도체 한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뭐 올해 한 몇십 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 외에도 뭐 중소형 기업들도 네페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시장이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잠깐 오르다가 뭐 다시금 밀리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반도체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또 팬데믹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멈추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 날씨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못 돌고 이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좀 차질을 빚은 그런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고 삼성에서도 파운드리를 좀 더 넓히면서 이런 반도체 생산을 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섹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 또 한 가지 섹터가 뭐가 있냐면 정유 섹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정유 사이클이 돌아오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가행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40만 배럴을 또 원유 재고를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되면서 암만 해도 정제 마진에 의한 그런 어떤 정유주들의 수혜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좀 밀리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유주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열두클래스를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너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뭐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좀 궁금증도 같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이 이탈된 게 이제 종가상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거의 5개월 만이네요. 개인 투자자의 뭐 영혼과 뭐 혈이 뭐 같이 몰려있는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면서 저 여의도 클래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